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35.4라는 급격한 하락이 뜨며 나스닥 증시가 일시적 폭락했습니다. PMI 35.4라는 수치는 근래 20년 동안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코로나 때만 봤던 수치다 보니 경제 침체 우려가 깊어졌고 2024년 6월 1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48로 상승, 코인은 71로 하락.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전망치엔 부합, 다우존스는 상승.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분이 전월과 같게 유지되었기에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는데 1분기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진전이 중단된 후 나온 이 보고서는 연준 관리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은 없어도 유지되고 있고 경제 지표는 탄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여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K라면 전세계 확장 중 침투율은 이제 2%. 농심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은 미국으로 시장 점유율이 25.4%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도요수산 라면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판매한 매출은 약 7,348억 원이며 신라면은 영국과 독일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 1분기 해당 지역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신라면은 작년 약 1.2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60%가 해외 매출로 2030년까지 미국 내 연간 매출을 2조 원인 2배 성장시켜 시장 최대 라면 제조업체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하였습니다. 올해 미국 매출은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로스앤젤레스 2공장에 신규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 2개, 중국에 3개, 한국에 5개, 총 10개의 공장을 두고 있지만 미국 3공장과 수출 전용 국내 공장 추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은 약 68.3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금액 외에 한국에서 수출한 금액은 약 1.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일본, 일할 사람 없다 고령자 기준 70세로. 일본 재계가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인데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자 비율을 가지고 있고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각종 사회보장제도 혜택과 기초연금 등을 받는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하였는데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인 15에서 64세 사이는 7,3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 6천 명 줄어든 총인구의 59.5%가 되었고 미국의 64.7%, 중국의 68.9% 등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치로 더욱 가속화 중인 이런 흐름은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4. 일본 금융 노무라, 엔화고 달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착수. 노무라는 자회사 레이저 디지털,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GMO 인터넷과 협약을 맺어 엔화 및 달러와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상환 유통 구조 등 스테이블코인 솔루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게임 개발업체 소니그룹 산하 인터넷 전문은행 소니뱅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폴리곤 블록체인에서 개념 증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 금융대기업 SBI 금융그룹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함께 USDC의 일본 유통을 검토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적 패권 싸움이 초창기를 넘어 현재 진행형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한국은 멈춰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채택 추진? 엘살바도르와 논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증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엘살바도르 디지털자산위원회와 지난 23일 회의에서 암호화폐 채택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체제에서 고강도 경제개혁을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시도가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암호화폐 가치 곡선의 변동성에 그대로 올라탄 엘살바도르의 실험은 아르헨티나처럼 오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국가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번 논의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상황 속 자국 통화를 현행 페소화에서 미달러화로 변경하고 중앙은행 폐쇄 같은 과격한 공약으로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후 오른팔 같은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을 경질할 만큼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 안양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 운영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 정류장을 시작으로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일반 도로를 시속 40km 이내 속도로 주행하는 시범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는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이동 경로와 도로 상황, 자율주행 여부가 표시되며 차량에 장착된 4대의 라이더 센서와 1대 레이더, 5대 카메라 비전이 주변 상황을 감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탑승감은 일반 버스와 비교해 다소 둔탁하다 보니 안전상 이유로 입석은 불가하며 만 6세 미만 아동도 탑승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비산체육공원까지 왕복 6.8km, 11개 정류장을 지나는 주간 노선 구간의 약 90%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며 골목 진입과 출입문 개폐 등 상황에 따라 수동 조작을 병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내 41개 교차로에 설치된 로드센스 AI 교통 영상 분석과 초정밀 위치치기를 통해 구현한 디지털 도로 기술이 정확한 차량 위치를 생성해내며 운행된다고 하는데 해당 버스는 안전한 자동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수준으로 탑승 만족도도 85%에 달하였고
전 세계 143개국이 방문하며 솔루션 수출 요청도 쇄도하고 있어 정식 운영하는 8월부터는 운임도 유료화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주간 노선뿐 아니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왕복 14.4km 구간의 야간 노선도 시범 운행 중인데 무인 운행이 가능한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은 2027년까지 기술적 준비가 가능하며 사회적 수용도와 인프라 결합 문제를 고려하면 2030년 이후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아시아 환율 전쟁 우려 심각성. 일본은 미국과의 금리가 5%나 차이 나지만 금리 인상을 할 시 일본 부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일본의 엔저는 가속화될 뿐이고 방법이 없다면 전 세계가 막았던 2010년 브라질의 환율 전쟁 때처럼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환율 전쟁으로 일본은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여파로 중국도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춰 수출 산업을 상승시키는 등 아시아 전반의 환율 전쟁이 일본의 엔저가 지속될 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한국은 환율 전쟁 시 자연스럽게 참여돼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유럽의 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 식료품 등은 수혜를 받되 나머지는 무너질 수 있으며 수혜 종목이라 하더라도 다른 아시아권 나라와의 환율 경쟁으로 밀릴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수혜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큰 위험일 수 있는데 다행히 미국의 금리 인하만 시작되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에 과한 우려보단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 보시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5월 12일 엔저지소 기후칼럼 내용처럼 1년 전 옐런의 말 실수로 미국의 압박 등 일본 금리가 오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엔저 공격이 들어간 헤지펀드들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외국에서 한국 자동차와 식료품 등을 왜 계속 샀는지 그 원인인 실적 상승 등 환율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경제구조 흐름도 읽혀지는 내용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35.4라는 급격한 하락이 뜨며 나스닥 증시가 일시적 폭락했습니다. PMI 35.4라는 수치는 근래 20년 동안 닷컴버블, 리먼 사태, 코로나 때만 봤던 수치다 보니 경제 침체 우려가 깊어졌고 GPU를 넣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혜로 올랐던 대리. 이번 실적 발표 때 굳이 대리 아니어도 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퍼지며 폭락하여 나스닥 하락에 힘을 실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